자, 또 해봅시다. 핸드폰 닫고. 아, 수업 시간에 뭐 먹지 말라고 해야지 이거. 어? 특히 너랑 민재는 수업 시간에 못 먹게 해야 돼.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먹고 난 다음에 저거를 가만히 내주질 않으니까. 아니 됐고 알겠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다음 265번. 감독 3명, 야구 선수 5명을 4명씩 두 팀으로 나눌 때 각 팀에 적어도 한 명의 감독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감독은 3명이니까 각 팀에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나누려면 되니? 감독을 1명, 2명으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되니? 그러니까 나는 265번에 얘를 두 팀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1팀, 2팀이라고 해보면 감독을 1팀과 2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3명 중에 1명을 뽑아갖고 걔를 한 팀으로 하는 거야. 아, 이게 혹시 여러분들 팀 이름이라고 생각할까봐 이거를 1팀, 1팀이라고 할게요. 둘 다. 왜? 우리 팀은 구분하지 않아요. 되니? 그래서 3명 중에 1명을 뽑아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팀을 구분 안 해요? 팀을 구별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수 5명을 나눠야 되는데 4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럼 선수는 나머지 4명, 그러니까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갖고 3명을 뽑아갖고 여기다 집어넣겠지. 여기는 감독이 1명이니까. 그지? 그러면 남는 선수 2명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맞죠?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누는 게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얘네들을 곱하면 얘가 답이겠지. 그래서 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30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감독 3명 중에 1명 뽑고 선수 5명 중에 3명 뽑아갖고 한 팀으로 하면 남은 애들이 다른 팀이 되면 또 한 팀이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한 팀을 예를 들어서 A팀이라고 하고 또 다른 팀을 B팀이라고 하는데 팀의 이름이 달라.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뭘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팀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두 팀으로 나눈다고만 했지. 그 팀을 뭐 어느 팀을 뭐라고 하고 어느 팀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 네. 됐어? 수가 같아야 돼요? 4명씩이라고 돼 있어요. 4명씩 두 팀이라고. 그러네요. 됐죠? 그럼 이해됐지? 네. 자, 다음 266번. 서로 다른 종류의 공 11개를 3개, 4개, 4개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상자 3개에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되니? 그럼 얘는 11개 중에서 266번은 11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뽑아갖고 한 상자에 넣어. 되니? 그런데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니? 8개가 남겠지? 그런데 그 8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갖고 또 한 상자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4개를 또 한 상자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되니?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틀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왜 그러냐면 11개 중에 3개를 뽑고 남은 8개가 A, B, C, D, E, F, G, H라고 만약에 하잖아? 그럼 나는 8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A, B, C, D를 뽑은 경우야. 8개 중에 4개를 뽑는데 E, F, G, H를 뽑는 경우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결과가 똑같지. 그래서 똑같은 게 다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네. 자, 몇 가지 예를만 더 들어보면 이렇게 이런 게 나중에 그 조를 짜는 방법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명, 6명을 할게.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6명의 뭐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6명의 선수를 내가 1명, 2명, 3명, 3팀으로 나누고 싶어. 되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이거를 6시1 6명 중에 1명 뽑아갖고 걔가 한 팀이 되는 거고 나머지 5명 중에서 2팀을 뽑아갖고 한 팀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남은 3명이 한 팀이 되면 되는 거거든. 네. 얘는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몇 명 어떻게 볼까? 4명, 1명, 1명이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는 6명 중에서 4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데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거를 2명, 2명, 2명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때는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얘네들끼리 다 바뀌어도 똑같지. 그때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2도 사실 2팩토리얼. 그렇지, 2팩토리얼이지 이것도 실은. 그냥 2가 아니라 2가 아니라 2팩토리얼이야. 걔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야. 줄을 세우는 경우 수만큼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 네. 8C다가 남은 8개니까 4개인 거예요. 그렇지. 11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래서 한 상자에 넣었어. 그럼 11개 중에 3개 뽑았으니까 8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8개 중에서 또 4개를 뽑아서 한 상자에 넣는 거야. 그럼 이제 4개가 남았으니까 나머지 4개를 한 상자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3개, 4개, 4개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근데 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남아있는 8개를 A, B, C, D, E, F, G, H라고 할 때 내가 A, B, C, D를 뽑아서 상자에 넣는 거랑 E, F, G, H, 그러니까 A, B, C, D를 뽑아서 한 상자에 넣고 남은 E, F, G, H를 다른 상자에 넣는 거랑 내가 E, F, G, H를 뽑아서 한 상자에 넣고 남은 A, B, C를 한 상자에 넣는 거랑 상자가 똑같으니까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다 2개씩 들어있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계속 계산을 해보면 11C 3이야. 그럼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3 곱하기 2 그러면 3 여기는 5 그럼 55 곱하기 3이니까 이게 얼마니? 165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84는 8 7 6 5 밑에가 4 3 2 그럼 2 4 8 2 50 곱하기 7이니까 70까지 되니? 근데 밑에 2로 나눴으니까 35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5, 25, 5, 6에 30, 32, 5, 1은 5 더하기 3은 8, 4, 5, 15, 3, 6, 18, 19, 3, 1은 3일, 4, 5, 7, 7, 1, 5, 7, 7, 5. 얘가 답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우리 뭐예요? 저거인 거고. 다 흥미야. 우주하는 거. 안 돼요. 뭐 내일 말라. 뭐라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나 진짜 서운해. 서운해. 내가 내가. 맨날 분발 다 보내주고. 내가 마음 같아. 안 돼요. 내 맘이에요. 아쉽네요. 아니 쟤는 평상시에 갈 때 과자를 먹어서 목이 말라갖고 물을 먹으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너는 물을 먹으러 가겠다는 이유가 과자를 먹어서 목이 말라갖고 물을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물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안 돼요. 불쌍한 척 하지 마. 안 돼. 속을 뻔. 가만히 속을 뻔했다. 씨. 자, 그래서 행렬인데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행과 열을 구분해서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거를 행과 열.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로가 행이야. 가로가 행. 그 다음에 세로가 열. 이렇게. 그래서 행과 열에다가 우리 숫자를 배열해 놓은 거를 행렬이라고 해요. 자, 그럼 행렬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행렬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행렬을 이용하면 수학에서 되게 복잡한 계산을 개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진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좀 더 고급적인 수학을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 수학은 수학에서는 이게 공학적 도구거든요. 이게 이제 행렬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대학교에 가면
모든 방정식을 다 1차 방정식으로 근사하는 스킬이 있어요. 진짜요? 재능이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되게 복잡한 곡선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잘게 쪼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걸 잘게 쪼갰을 때 이 쪼갠 요 놈은 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1차? 직선처럼 생각할 수 있죠. 됐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바꾸는 거야. 구간을 다 쪼개서 직선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사인 그러니까 삼각함수 아직 안 배웠지. 하여튼 되게 복잡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다 직선으로 바꿔치기 하는 스킬이 있어. 그런 도구가 있어. 되니? 그러면 그런 도구들에 의하면 굉장히 매우 복잡한 방정식들을 다 1차 방정식으로 죄다 바꿀 수 있어. 그게 되니? 다만 1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얘만 해도 내가 구간을 만약에 100개쯤 쪼갰다고 쳐봐. 그럼 직선이 몇 개가 나와요? 100개가 나오겠지. 100개. 맞지? 직선이 100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100개의 직선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 쳐봐. 만약에 두 개의 곡선이 있고 두 개의 곡선을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요? 괜찮아요. 매우 귀찮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차피 좌표는 x, y 좌표밖에 없으니까 x, y 다 떼어내고 앞에 숫자들만 100개를 쭉 날려놓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 개수들끼리만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행렬 계산을 통해서 그런 계산들을 완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됐어? 근데 이제 그런 계산을 하려면 원래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행렬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행렬은 우리 실수가 가지는 굉장히 편리한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행렬은 그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실수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성립하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행렬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달라요.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개불편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행렬의 곱셈을 정의해주면 그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실수의 성질 중에서 개편한 건데 행렬에서 성립하지 않는 거 하나가 또 뭐냐면 자 우리 실수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야 만약에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되지 않니? 네.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야? 그러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둘 다 0이 아닌데 곱하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행렬. 둘 다 0이 아니에요. 둘 다 0행렬이 아닌데 0행렬이 아닌데 0의 숫자 0이 아니라 행렬을 다 0. 그치 모든 성분이 다 0인 걸 0행렬이라고 부르는데 0행렬이 아닌 두 개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렬이 되게 어려운 놈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행렬이 원래 교육과정에 남아 있었을 때는 행렬을 엄청 어렵게 배웠어. 언제 때예요? 한 3, 4년 전? 그때는 행렬이 있었어. 근데 그때 행렬은 진짜 되게 어려웠어요. 수능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행렬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쓱 없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중에 몇 명이나 대학을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하잖아? 됐니? 그럼 대학교 수학은 모든 계산이 행렬과 벡터예요. 수학과에 가면. 아니 수학과 말고 그냥 진짜. 공대,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하잖아. 그러면 모든 계산이 행렬 계산과 벡터 계산이 모든 걸 다 행렬로 바꾸고 모든 걸 다 벡터로 바꿔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행렬 계산을 못하면 대학교에 갔을 때 수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행렬을 모른다고? 행렬부터 가르쳐야 돼. 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행렬이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조금 배웠어. 그냥 그때 다시 가르쳐. 아니야 이 정도만 배워도 최소한 개념? 덧셈 뺄셈 그러니까 덧셈하고 곱셈만 가능해도 되니? 최소한 행렬이 뭔지는 알잖아. 그럼 이제 어려운 것만 가르치고 하면 되는데 행렬 이전까지는 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까지는 지금 2학년 애들 있잖아. 2학년 애들한테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뭔데요? 이런다고요. 행위를 저희 선생님인 거예요? 부활했지. 너희 지금 니네 학년에. 그러면 이게 부활한 거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새로?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려운 건 싹 다 아니 빠졌다니까. 아니 원래 있던 그래 원래 고등학교에 있었던 행렬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싹 다 빠지고 그냥 딱 연산만 남아있는 거야. 아니 그 고등학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학년 과정 중에서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빠지고 행렬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원래 있던 자리에 행렬만 추가된 거지. 그럼 공목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만 너무 손해 아니에요? 대신 빠진 것도 많아. 아 많아요?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통으로 빠진 건 없는데 알게 모르게 어려운 거 빠진 것들 많아. 왜? 그리고 어차피 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모두가 배우는 건데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고2, 고3은 안 배우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아니 제가 태어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네. 제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맨날 제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억울할 일이 없잖아. 네가 자유로 네가 태어날 연도를 네가 선택하려면 네가 억울한 거지. 아씨 잘못 선택했네. 그래요? 그렇잖아. 만약에 네가 태어날 연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 연도를 택해서 행렬을 배우는 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선택이 아니었잖아. 그럼 억울할 일이 없는 선택이 거지. 아니면 더 억울하잖아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생각이야.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걸 억울해하면 세상 억울해서 어떻게 사니? 그렇잖아.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건 억울해하면 안 돼. 그건 억울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런 애들 군대 보내면 저 사고방식 싹 뜯어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보통 남자애들이 다 남자애들도 너랑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군대 갔다 오면 그 생각이 싹 바뀌거든요. 왜요? 왜냐면 군대에서 억울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모든 게 다 불합리한 거거든. 그때 아직도 그래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치지 않고서는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다 합리화를 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버티는 거야 그냥.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나만 힘들어. 이건 괜찮은 거야. 어차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원래 맞는 거고. 뭐가 불합리하게.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불합리하고. 다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됐죠? 선생님 그럼 엑셀도 행렬이에요? 엑셀도 그렇지. 그것도 행렬 계산의 일부죠.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의 일부죠. 저 엑셀 잘해요. 옛날에 배웠어요. 뭘 할 줄 아는데 엑셀로? 엑셀로요? 그림 그리기. 엑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 진짜요? 엥? 엑셀로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그려? 그린 사람 못 봤어? 엑셀로 그림도 그리고요. 모든 문서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갖고 그림을 그리거나 문서를 만드는 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을 가면 엑셀하고 안 친해지면 대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엑셀로 문제 풀었는데. 뭐라고? 엑셀로 문제를 풀었다고? 그것도 미친 짓이죠. 엑셀 말고도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엑셀을 쓴다고요? 엑셀을 활용하기 위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엑셀을 활용한다? 멍청한 짓이라고. 엑셀보다 훨씬 훌륭한 도구들이 인터넷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챗 GPT는 수학은 바보예요. 맞아.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있는 도구들 중에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최고의 도구는 울프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울프람. 약간 늑대랑 관련 있는 거예요? 진짜. 네. 뭐 약자일 거야. 근데 난 잘 모르겠고 울프람이라는 도구가 있고 여기 가서 수학 문제 입력하면 다 풀어요 혼자 지가. 진짜요? 어. 사진으로 입력도 돼요? 그리고
사진으로 입력해요. 안 돼요. 그럼 하나하나 더 쳐야 돼요? 무슨 판단이 얘가 사진으로 입력이 되게? 아니 다 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 제가 채팅치지 않는데 사진을 찍고 이거 AI가 아니에요. 얘는 AI가 아니고 아,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예요. 응. 그래서 입력을 하는데 누가 풀어줘요? 얘가 여기 도구죠. 얘가 문제를 푸는데 네. 됐니? 다만 문제를 입력을 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코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입력하는 방식도 있는데 보통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울프랑 멜랩이라고 부르는 멜랩 아니면 그냥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지오지브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지오지브라 알아요. 하여튼 이런 도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들인데 엑셀에 비하면 훨씬 파워풀하죠. 엑셀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엑셀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예요. 그거를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는. 엑셀 옆에 써져 있잖아요. 스프레드시트. 안 써져 있거든요. 써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엑셀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서 실험을 하잖아. 그럼 실험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럼 그걸 엑셀에다 주르륵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여튼 그래서 그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뭐 계산도 해주고 이런 게 엑셀이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행렬이고 여러분들 행렬에서는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연산만 가능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행렬의 연산인데 행렬의 연산은 크게 두 가지 연산이 있어요. 우리 합차와 곱 이 연산만 할 줄 알면 돼요. 됐어? 그러면 일단 합차나 연산을 하기 위해 행렬의 형태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행렬의 형태는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냐에 따라 행렬의 형태가 정해져요. 됐어? 그래서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I, J 행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I 곱하기 J 행렬. 됐니? 그러면 항상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상 X, Y처럼 앞에 게 행의 개수고 뒤에 게 열의 개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이거 읽는 게 I 곱하기 J 행렬이라고 읽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 I by J 행렬이라고 불러요. 아, 맞아요. 하지 마. 꼴보기 싫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그럼 얘는 어떤 행렬이냐면 행이 3개고 열이 4개잖아. 예.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행은 몇 개? 3개. 열은 하나, 둘, 셋, 4개. 됐니? 그래서 이걸 보통 부를 때 3 by 4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해요. 3 by 4.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4 행렬, 3 by 4 행렬은 성분이 몇 개겠어요? 3, 4, 12, 12개겠지. 됐니? 그럼 그 12개의 성분을 보통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얘를 A11, 얘를 A12, 앞에가 행, 뒤에가 열. 됐니? 그래서 얘를 A13, A14, 여기는 A21, A22 해서 A3, 4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
혹은 얘를 이렇게도 불러요. A12를 우리 1,1 성분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됐니?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배우면서 표기를 한 가지로 통일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할까? 되게 불편하네 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제 해봤지? 내가 하니까. 어떤 표기요? 아니 얘를 성분을 A11 이렇게 딱 통일을 하지 A11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1,1 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표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근데 이 표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 이유는 우리 미적분처럼 이 행렬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동시대에 되게 여러 명의 수학자에 의해서 이 이론이 발전을 한 거야. 행렬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은 이렇게 쓰고 어떤 놈은 이렇게 쓰고. 근데 둘 다 유명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놈도 있고 이렇게 쓰는 놈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수투라는 과목을 배워보면 2학년 때 수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미분이 나오는데 미분도 표시하는 기호가 한 5가지, 6가지 똑같은 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한 5-6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짜요? 그 6명이 동시에 만든 거예요? 아니지 2명이 만들었는데 만든 놈은 2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그러면 정식 그래서 두 사람의 표기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그거를 조금씩 응용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인가의 표현 방법이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알아봐야 돼요. 시험에서 6개 다 나와요? 나와요. 진짜요? 섞어서 써요 그거를. 그런데 미적분을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그게 다 어차피 똑같은 기호라는 걸 알아.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되게 말하세요. 못 버티겠나 보다. 진짜 그 생각 안 하고 저는 10분 지난 줄 알았거든요? 3분 지나 했어요. 자꾸 쉽게 쳐다보면 더 안 간다 너. 근데 너무 졸려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앉아. 닥쳐. 앉아.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왜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두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니? 이거를 사이즈라고 그러니까 행렬의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두 행렬이 똑같으려면 사이즈도 같고 사이즈가 같은 행렬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이 모두 다 같아야지만 우리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 행도 n개, 열도 n개, 행과 열이 똑같을 때 얘를 또 다른 말로 m차 정사각행렬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래서 행도 2개, 열도 2개. 됐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행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보통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됐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1, 2, 3, 4라는 2차 정사각행렬이 있으면 보통 이 정사각행렬을 라지 A 또는 라지 B 이런 식으로 영문자,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한다. 됐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떻게? A, I, J 이때 I는 1, 2, J도 1, 2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이것도 2차 정사각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267번. 행렬 A가 3, 마이너스 1, 2, 2, 0, 2, 5, 0, 마이너스 1, 3, 7 3차 정사각행렬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보시면 267번에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3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래서 3,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2, 5, 0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띄어서 써야 돼. 숫자 쓸 때
나중에 붙여서 섞어서 쓰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된다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띄워서 쓰시고 마이너스 1, 3, 7 이렇게 쓰시고 이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자 그럼 얘는 1,2 성분과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1의 2열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1의 2열 성분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3,2 성분 3,2 성분 그럼 얘는 3의 2열 3의 2열 3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은인데 걔가 알파예요. 자 다음 행렬 ij의 성분 i,j의 성분 aij에 대하여 i 더하기 j가 4를 만족하는 모든 성분의 합은 베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aij 중에 aij인데 i 플러스 j가 4가 되는 성분은 몇 개가 있을 거냐? a13, a22, a31 요 세 개가 있는 거겠지. 됐어? 이거 말고 i 더하기 j가 4가 되는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니? 자 그래서 이 성분의 합이 베타라고 했고 이때 1행 3열 성분은 2, 그 다음에 2행 2열은 5, 그 다음에 3행 1열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7 빼기 1이니까 6 얘가 베타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1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 너는 왜 또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안 돼. 너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선생님. 너도 안 돼. 아니 저 두 번째 거 뭐 한 거예요? 두 번째 건 뭐냐면 aij 성분인데 i 더하기 j가 4가 되는 aij 성분의 합을 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i 더하기 j가 4가 되는 건 i도 1부터 3까지, j도 1부터 3까지 3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그지? 행도 3개가 있고 열도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행과 열의 합이 4가 되는 건 1행 3열, 2행 2열, 3행 1열 요 3가지가 있는 거야. 아 네. 그 3개의 성분의 합을 베타라고 한다. 그래서 베타는 6이 된다. A의 IJ 성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얘가 1행 1열 성분이지. 네. 그럼 얘를 A11이라고 쓰는 거고 얘가 A12, 얘를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네. 자, 그럼 268번도 A가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A라는 행렬이 스튜어트 행렬이고요. 여기 곱하기를 바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이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거에 i,j 성분 aij를 우리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ij 더하기 i 더하기 j 더하기 k로 우리 i 더하기 j 더하기 k로 이렇게 약속을 했대. 요 성분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때 A12 더하기 A31이 21이래요. 그럼 A12는 I가 1이고 J가 2인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놈이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31, 3의 1열 성분은 I가 3이고 J가 1인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 그럼 6, 미안해. 더하기 6 더하기 i는 3 더하기 j는 1 더하기 뒤는 k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5 더하기는 7 더하기 9 13 더하기 3은 16 더하기 1이니까 17 더하기 2k인데 걔가 21이 돼. 그럼 k 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네. 따라서 여기를 2로 바꾸니까 얘가 2ij 플러스 i 플러스 j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3x2 행렬이었으니까 행이 3개고 열이 2개잖아요. 네. 됐니? 그러면 여기 숫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있는 행렬이야. 맞지? 3행 2열. 됐니? 그러면 그 각 성분을 써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A11, 여기는 A12, 여기는 A21, 여기는 A22, 여기는 A31, 여기는 A3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11은 I도 1이고 J도 1인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3 더하기 1은 4 더하기 2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요? 다음 A12 아까 요거였잖아. 그러면 4 더하기 1은 5 더하기 1은 7 더하기 2니까 여기는 9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다음 여기는 2하고 1을 집어넣는 거야. 2하고 1.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지금 이게 배칭식이잖아요. I랑 J랑 바꾸도 똑같은 식이잖아요. 됐니? 그래서 여기도 9가 되는 거고. 다음 2는 4, 8 더하기 2는 10 더하기 2는 12 더하기니까 여기는 14가 될 거고 선생님 암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1은 아까 여기도 왔지만 6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K는 2 그럼 6 더하기 3은 9 더하기 1은 10 더하기니까 얘는 12. 자, 다음 A32는 3이 6이 1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럼 15 여기는 19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요. 2개 더하면 15, 얘 더하면 24, 얘 더하면 38, 얘 더하면 50, 얘 더하면 69. 답은 69. 답은 5번. 268번의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물 먹으러 가고 싶지? 네? 물 먹으러 가고 싶지? 네. 안 돼. 예쁘겠어요. 아씨 놀려먹는 거. 아씨 여기 에어컨 잘 나오는데도 안 시원해, 그지? 아까 쉬었는데. 10시 넘었냐? 아직 안 넘었어. 한 6분 남았어요. 아씨 10시까지 시원하다고 왜 했는데 10시 넘었는데 안 나와? 10시 넘으면 덜 시원해. 어디 아파? 오늘 좀 빨리. 그냥 저희 힘들어서 그러고. 아니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무릎 관절이 간지러워요. 캐터톡 이런 거 붙여야 되나? 할머니야? 50. 허리 아프잖아. 허리? 아 허리? 우리 노 할머니. 모르겠어 요즘 간절히 너무 자 269번 얘들아. 자 행렬 요놈에 대하여 우리 A를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2차 정사각 행렬인데 얘를 A, I, J라고 할 때 그럼 I도 1, 2, J도 1, 2 옳은 것은 1번에 2x3 행렬이다. 틀렸죠? 이거 2x2 행렬이에요. 2차 정사각 행렬 2x2 행렬이에요. 1번은 틀렸고 다음 2,1 성분 2의 1열 성분은 3이다. 아니죠. 2의 1열 성분은 마이너스 1이죠. 2번도 틀렸고 A12 곱하기 A22는 6이다. 그래서 1의 2열 성분과 우리 마이너스 2와 요게 A12고요. 그 다음에 A22는 2의 2열 성분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럼 3번도 틀린 거죠.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 다음 4번에 I와 J가 같지 않은 모든 성분의 합은 1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I와 J가 같은 성분은 이게 대각 성분인데 요 성분 얘가 몇 차 정사각형률이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성분들이 I와 J가 같은 성분들이에요. 됐니? 그러면 I와 J가 같지 않은 성분은 요놈과 요놈을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 모든 성분의 합은 1이다? 틀렸어요. 마이너스 3이죠? 4번도 틀린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아니 여기 보면 이 성분 4개를 우리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냐면
요놈이 A11, 얘가 A12, 얘가 A21, 요놈이 A22예요. 그럼 그때 I와 J가 같지 않은 성분은 요놈과 요놈이라는 거지. 아.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I와 J가 같지 않은 모든 성분의 합은 요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래서 4번에 틀린 말이고요. 이해됐어요? 다음 5번에 I 더하기 J가 3이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성분의 곱은 2다 그랬어요. 맞죠 이거는? 왜? I 더하기 J가 3이 되는 성분은 얘랑 얘예요. 두 개. 됐어? 곱하면 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다음 270번도 우리 2차 정사각행렬 2x2 행렬이에요. 2차 정사각행렬 AIJ의 성분 AIJ를 우리 270번 AIJ를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승 더하기 K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 됐니? 그럼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2차 정사각행렬은 성분이 몇 개야? 4개. 그래서 여기가 A11, 여기 A12, 여기 A21, 여기 A22 이렇게 4개. 그럼 이 계산식에 의하면 A11, 1의 1열 성분은 얼마가 될 거냐? I에다 1, J에다 1을 대입하면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I는 1이었어,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1의 2열 성분은 얼마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의 1열 성분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가 될 거고 2의 2열 성분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K가 될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분의 합이요. 이거 모든 성분의 합이 지금 얼마래? 거기 문제 조건에 4요. 모든 성분의 합이 24일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6K가 되는 거지. 네.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이 사라지면 모든 성분의 합은 6K가 되는 거고 걔가 2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는 얼마인 거예요? 4요. 4인 거죠. 여기 좀 더운 것 같아요. 더운 거 같아. 나도 더운 거 같아. 선생님 있잖아요. 어? 그냥 시험 볼 때 이 아이랑 복수수 아이랑 헷갈려서 틀리거든요. 네? 그럼 네 팔자가 그건. 아니 저 이거 K 아이가 그 복수수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아닌데. 아니 근데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 진짜 그렇게 계산하네. 그러니까 네 팔자라고요. 아 여기를 KI로 쓴다고? 여기도 KI? 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야 그 KI 그게 24. K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4i? 네. 미쳤구나. 근데 실수하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 IJ 성분이라고 돼 있잖아. 네. 그지? 그 I가 복소수 허스단위 I랑은 다른 I 아닐까요? 그렇죠. 달라요. 아이는 마이. 이게 헷갈리면 모르겠어요. 팔자를 해야지 뭐. 나 그런 거에 속지 않죠. 뭐라고? 저는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안 물어봤어. 왜? 왜? 기분이 안 좋아? 맞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야. 자 271번도 세 관광지 P1, P2, P3을 연결하는 도로가 다음 그린 것 같다. 성분 I, J의 성분 AIJ가 근데 이는 3차 정사각행렬이거든요. 문제 맨 끝에 보면 I도 1, 2, 3, J도 1, 2, 3 3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럼 3차 정사각행렬이면 성분이 몇 개가 있겠어? 9개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1, 아니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일단 이렇게 써놓고 AIJ인데 I랑 J가 똑같으면 얼마래요? AIJ 성분이 0이래요.
그럼 i와 j가 똑같은 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그 다음에 i와 j가 다를 때는 a, i, j 관광지 pi에서 pj로 가는 경로의 수로 약속을 하죠. 그럼 얘는 1에서 2로 가는 거지. 네. 됐니? 그럼 1에서 2로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맞지? 1에서 3을 거쳐 2로 오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밑에 있는 0이 뭐예요? 그냥 0이라고. i랑 j랑 똑같으면 a, i, j 성분이 그냥 0이라고요. 그럼 이건 문제 올리니까. i가 1이고 j가 1 똑같잖아. 그럼 이 성분이 0이라고요. 아, 네. 여기도 i랑 j랑 똑같은 그 성분이 0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i, j가 똑같으면 0. 근데 내가 너무 이거는 억지를 부린 거죠. 그쵸? 이거는 합리적 추론이라기보다는 너무 억지스러운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P1, 2는 1에서 2로 가는 거 세 가지. 1, 3은 1에서 3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2, 1은 세 가지. 2, 3도 네 가지. 3, 1은 한 가지. 3, 2는 네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이때 행렬 A의 모든 성분합을 구하시고 그랬어요. 다 더해요. 4, 7, 11, 12, 16. 답은 16이겠지. 맞냐? 근데 1에서 3으로 가는 게 하나랑 3 곱하기 4에서 13개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나라고 직접 가는 경로만. 직접 가는 경우는 거예요. 야, 271에 답이 40이래. 이거 지워버려 문제. 저질. 아, 네. PI에서 PJ로 가는 경로의 수인데 답이 40인 거 보니까 아까처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거쳐 가는 경우도 생각을 한 거예요. 됐어? 그럼 너무 복잡해져. 하지마. 됐죠? 네. 원래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P1에서 만약에 2, 1이야. 그럼 2에서 1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2에서 3을 거쳐 1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건 너무 심해. 됐어? 중간에 몇 군데를 거쳐간다 뭐한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이거는 별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지워버리세요. 다음 272번 2차 정사각행렬 A의 I, J, I행 J열 성분 A, I, 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성분이 몇 개밖에 없어요.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4개밖에 없겠죠? 됐니? 그럼 얘는 직접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272번은 A11을 성분, 1행 1열 성분부터. 그럼 얘는 다항식 우리 뭐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를 뭘로 나눈 나머지예요? i도 1이고 j도 1이면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2 더하기 2는 4 빼기 3에서 1. 그래서 1행 1열 성분은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 그럼 얘도 이거를 똑같이 x 빼기 이번에는 2i 빼기 j인데 i가 1이고 j가 2인 거니까 2i 빼기 j를 하면 0이죠? 그럼 x로 나눈 나머지고 따라서 얘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2는 이거를 우리 뭐로 나눈 나머지야? x 2는 4 빼기 1이니까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3, 27 곱하기니까 54 빼기 3, 3은 9, 3, 27. 그럼 27 더하기 하면 29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2는 똑같이 요놈을 x 빼기 이번엔 2 곱하기 2는 4 빼기니까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8, 2, 16, 마이너스 2는 4, 3, 12, 4 더하기 2니까 얘는 성분이 6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쟤를 다 더하는데 32, 38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해되죠 지금? 자 다음 273번하고 274번은 뭐냐면 같은 행렬이야. 같은 행렬. 그래서 두 행렬이 같으려면 첫 번째 우리 행과 열의 개수가 가까워야 돼? 같아야 돼요. 행의 개수도 같고 열의 개수도 같아야 우리는 두 행렬이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행의 개수도 같고 열의 개수도 똑같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도 같을 때 두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273번은 우리 그 두 행렬이 똑같기 위해서는 1행 1열은 뭐로 똑같아? 7로 똑같죠? 다음 1행 2열 x는 뭐랑 똑같아야 돼? 6-y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y는 똑같으니까 2행 1열은 xy로 똑같으니까 우리 2행 2열 y가 뭐랑 똑같아야 돼? x분의 6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6 여기 x 더하기 y가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xy분의 y제곱 더하기 y분의 x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통분해주면 xy분의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니까 우리 xy분의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또 이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곱해서 6 더해서 6인 두 수는 우리 루트도 들어가야 되고 귀찮아요. xy를 구해서 대입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곱하기 y 6분의 6의 세제곱 216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216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서 6 곱하기 6으로 묶어주면 6 빼기 3, 3 그래서 3 곱하기 6 곱하기 6 나누기 6 그래서 약분하면 18 그럼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야. 이해되죠? 몇 시 됐어? 10시 9분이요. 10시 9분? 10시 10분부터 쉬는 시간이야. 알았어. 지금부터 쉬어. 15분까지 쉬는 시간. 이거 봐. 정답도 쉬는 시간 하는데 물먹으로도 안 가. 쉬는 시간 시간 나. 거짓말쟁이. 언제부터 물 먹어야 된다.